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차가 공중에서 회전하며 도로 위로 떨어졌는데 운전자가 멀쩡히 걸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고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술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경악한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완고한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은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올리비아 맥켄지는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로펌 사무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3세 나이에 어느덧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15년의 경력을 쌓았지만 정작 자신의 결혼 생활은 지키지 못했죠. 이혼 후 12살 딸 에밀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올리비아는 책상 위 액자 속 에밀리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맥켄지 변호사님, 멀린 사장님께서 결제 서류를 기다리고 계세요. 비서의 목소리에 올리비아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곧 갈게요. 올리비아는 서류에 서명하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늘은 에밀리를 데리러 일찍 퇴근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새 차를 보러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사무실을 나서며 올리비아는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에밀리, 엄마 지금 나왔어. 30분 안에 도착할 거야. 엄마, 내가 찾아본 차들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특히 한국에서 만든 새 전기차가 정말 멋져요. 올리비아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차? 설마. 그녀의 머릿속에는 싸구려라는 단어가 맴돌았죠. 전 남편 로버트는 독일제 자동차만 고집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의 편견을 물려받은 걸까요? 에밀리, 우리는 안전하고 검증된 차가 필요해. 독일 차나 일본 차를 알아보자. 엄마, 요즘은 달라요. 한국 전기차가 안전성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 받았대요. 학교 선생님도 한국차 타시는데 정말 좋다고 하셨어요. 올리비아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10대의 열정을 꺾고 싶지는 않았지만 차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숱한 교통사고 소송을 담당해왔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올리비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 후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어요. 집, 가구, 그리고 이제 차까지. 로버트는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독일제 고급 세단을 가져갔고 올리비아는 그동안 렌트카로 버텨왔죠. 이제는 자신만의 차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올리비아는 핸드폰으로 자동차 리뷰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는 어떨까? 세금 혜택도 있고 장기적으로 유지비도 절약될 텐데. 그런데 과연 안전할까? 특히 한국산 전기차라니. 집에 도착하자 에밀리가 태블릿을 들고 달려나왔어요. 엄마 봐요. 이 차예요. 화면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전기차가 보였습니다. 올리비아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외관만큼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엄마, 이 차는 자율주행 기능도 있고 배터리 용량도 크고 무엇보다 안전 기능이 정말 뛰어나대요.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대요. 올리비아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어디 한번 보자. 그녀는 태블릿을 넘겨받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안전기술, 배터리 수명, 가격. 모든 것이 예상보다 좋아 보였죠. 재미있네. 올리비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묻어 있었지만 내심 관심이 생겨났어요. 주말에 시승해보고 결정하자. 하지만 다른 차들도 함께 볼 거야. 에밀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꼭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올리비아는 딸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쩌면 자신이 알지 못했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로서 항상 증거에 기반한 판단을 해왔으니 이번에도 편견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주말이 되자 올리비아와 에밀리는 자동차 딜러십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올리비아가 익숙한 독일 브랜드 매장을 찾았어요. 반짝이는 세단들 사이로 걸으며 세일즈맨의 설명을 들었죠. 가격표를 보며 올리비아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예산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어요. 이 모델은 기본 사양만으로도 안전성과 승차감이 뛰어납니다. 물론 추가 옵션을 선택하시면. 올리비아는 세일즈맨의 말을 들으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월 상환금, 보험료 유지비. 모든 것을 더해보니 생각보다 부담스러웠습니다.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며 모기지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지출은 무리였죠. 다른 옵션도 알아볼게요. 올리비아는 정중하게 답하며 매장을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추천한 차 보러 가요? 에밀리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어요. 올리비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전시장은 예상과 달리 세련된 분위기였어요. 미니멀한 인테리어와 첨단 기술이 돋보이는 공간이었죠. 에밀리는 이미 인터넷으로 찾아본 모델로 직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전기차 모델에 관심 있으신가요? 친절한 여성 세일즈 컨설턴트가 다가왔어요. 네, 딸이 관심을 보여서요. 올리비아는 약간 방어적인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컨설턴트는 미소를 지으며 차량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올리비아는 무의식적으로 흠을 찾으려 했지만 놀랍게도 모든 설명이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특히 안전 기능에 대한 설명은 변호사인 그녀도 감탄할 만큼 상세했죠. 이 모델은 최신 충돌 방지 시스템과 10개의 에어백 그리고 강화된 차체 구조로 최근 모든 안전성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차체 구조는 측면 충돌 시 승객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죠. 올리비아는 스펙 시트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놀랍게도 가격은 독일 브랜드의 절반 수준인데 안전 기능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세금 혜택까지 고려하면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했죠. 시승해 보실래요? 컨설턴트가 제안했어요. 올리비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한국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동을 걸자 예상과 달리 차내는 조용했어요. 첨단 디스플레이가 반짝이며 환영 메시지를 표시했습니다. 도로에 나서자 올리비아는 점차 차의 성능에 놀라기 시작했어요. 가속은 부드럽고 강력했으며 제동 성능도 인상적이었죠. 특히 자율주행 보조 기능은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엄마, 어때요? 뒷좌석에서 에밀리가 물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올리비아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승을 마치고 돌아온 올리비아는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전 남편 로버트가 항상 말했던 한국 차는 싸구려야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방금 직접 경험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 차가 훌륭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결정하셨나요? 컨설턴트가 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견적서를 주시겠어요? 그리고 블랙 색상으로 가능할까요? 에밀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정말요, 엄마. 변호사답게 증거에 기반해서 판단했을 뿐이야. 올리비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사실 이 결정은 그녀에게 작은 모험이었어요. 항상 안전한 선택만 해왔던 그녀가 처음으로 편견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하는 순간이었죠. 계약서에 서명하며 올리비아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전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선택을 한다는 것.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그녀의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배송은 한 주 정도 걸립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주세요. 컨설턴트가 안내했죠. 전시장을 나서며 올리비아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 추천이 맞았어. 에밀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의 결정이 옳다는 걸 곧 더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며 올리비아는 미소 지었지만 그 순간 자신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차를 인도받은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올리비아는 처음 가졌던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출퇴근길에 전기차 충전소를 들르는 것도 이제 익숙한 일상이 되었죠. 직장 동료들의 놀란 반응도 점차 부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가솔린 가격이 치솟자 더욱 그랬어요. 올리비아, 그 차 정말 좋아 보이네. 월 충전 비용이 얼마나 들어? 동료 변호사 다이앤이 질문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기존 차의 3분의 1도 안 돼. 게다가 출퇴근 시간도 단축됐어. 카풀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거든. 올리비아는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그날 밤 올리비아는 늦은 회의를 마치고 에밀리를 픽업했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공부하고 있던 에밀리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시계는 이미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오늘 시험 어땠어? 올리비아가 물었습니다. 꽤 잘 봤어요. 특히 과학 부분에서 자동차 기술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우리 차 덕분에 쉽게 답할 수 있었어요. 에밀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올리비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에밀리는 미래 엔지니어를 꿈꾸며 과학과 기술에 푹 빠져 있었죠. 우연히 선택한 이 차가 딸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자동 와이퍼 기능을 켰어요. 한밤중에 고속도로는 한산했지만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죠. 가시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올리비아는 속도를 줄이고 방어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엄마, 저기 앞에 뭔가 있어요. 에밀리의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어요. 올리비아가 눈을 부릅뜨고 보니 전방에 무언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큰 트럭이 갑자기 미끄러지며 차선을 막고 있었어요. 올리비아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젖은 노면 위에서 차는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안전벨트. 올리비아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차량의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경고음과 함께 자동 제동이 시작되었고 차량이 미끄러지는 방향을 제어하려는 안정화 시스템이 가동됐어요. 올리비아는 핸들을 꽉 잡고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엄마. 에밀리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차가 트럭 옆면에 부딪히며 강한 충격이 전해졌어요. 에어백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에밀리를 보호하려 했지만 원심력에 몸이 휘청였어요. 차가 회전하며 가드레일에 한 번 더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량은 도로 옆 배수로에 처박히며 멈춰 섰어요. 에어백 가루가 차 안을 가득 채웠고 비상등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올리비아는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몸을 움직여보니 팔에 약간의 통증이 있었지만 다른 큰 부상은 없어 보였어요. 에밀리, 에밀리. 올리비아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에밀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서웠어요. 올리비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밀리는 충격으로 창백해졌지만 다행히 안전벨트와 에어백 덕분에 보호받은 것 같았어요. 차량의 모든 창문은 그대로였고 차체는 심하게 찌그러졌지만 승객 공간은 거의 온전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찾아 긴급 구조대에 연락했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 북쪽 방향 마일포스트 67 근처에요. 한 대의 트럭과 승용차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올리비아는 에밀리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곧 도움이 올 거야. 에밀리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엄마의 품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차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엄마. 올리비아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차량 내부는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대시보드의 디스플레이에는 긴급 구조 요청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차량이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하고 위치 정보와 함께 구조 요청을 보낸 것이었죠.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멀리서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올리비아는 처음으로 자신이 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았어요. 만약 다른 차를 선택했다면 이 순간 그들은 어떤 상태였을까? 사고 현장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올리비아와 에밀리를 차에서 구출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구급대원 한 명이 올리비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차량 상태를 보니 심각한 사고였군요. 두 분 다 기적적으로 큰 부상이 없어 보입니다. 올리비아는 그제야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했어요. 팔에 약간의 타박상과 에어백에 의한 가벼운 화상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가벼운 부상이었습니다. 에밀리도 어깨에 약간의 멍이 든 것 외에는 다행히 별다른 외상이 없었죠. 저 차, 저희를 구했네요. 올리비아가 무의식적으로 말했어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동차 안전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특히 이 모델은 측면 충돌 보호 시스템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죠. 제가 본 비슷한 사고들 중에서 이렇게 승객 공간이 잘 보존된 경우는 드뭅니다. 올리비아와 에밀리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 둘 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하룻밤 경과를 지켜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올리비아는 계속해서 사고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보통 이런 극단적인 순간에는 기억이 흐려지기 마련인데 차량의 안전 시스템이 그녀를 제대로 보호해 의식이 또렷했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그들이 퇴원 수속을 밟고 있을 때 교통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맥켄지 씨,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어젯밤 사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경찰관은 사고 상황을 자세히 물었고 올리비아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대화를 마친 후 경찰관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차량의 블랙박스와 도로 감시 카메라의 사고 장면이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트럭 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확인되었고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올리비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경찰관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차가 아니었다면 결과가 매우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의 안전 구조가 당신과 따님을 구한 거예요. 그날 오후 보험사 직원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사고 차량을 견인해 정밀 조사를 마쳤다며 보험 처리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차량은 전손 처리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 정말 다행이에요.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시속 70km로 달리던 중 2번의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승객 공간이 그대로 보존된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에밀리는 침대에 누운 채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요. 우리 사고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올리비아는 놀라서 에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고속도로 감시 카메라가 포착한 사고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빗속에서 트럭이 미끄러지고 그들의 차가 충돌하는 순간부터 최종적으로 정지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상 아래의 댓글들이었어요. 이미 수천 개의 조회수와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 저 정도 충격에서 승객이 무사했다고? 정말 안전한 차인가 봐. 한국 자동차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니. 저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뛰어난 설계와 안전 기술이다. 올리비아는 화면을 계속 내리며 댓글들을 읽었어요. 대부분이 차량의 안전성에 놀라움을 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몇몇은 이미 같은 모델을 구매하겠다는 결심까지 밝히고 있었죠. 이게 왜 인터넷에 올라간 거지? 올리비아가 의아해했어요.
아마 교통당국에서 공개한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지역 뉴스에서도 다뤘네요. 에밀리가 다른 탭을 열며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뉴스 웹사이트에는 극한의 충돌에서 살아남은 기적적인 생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기사는 사고의 심각성과 차량의 안전 기술이 어떻게 승객을 보호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자신의 사적인 경험이 갑자기 이렇게 공개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공개된 도로에서의 사고 영상은 공적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엄마, 우리가 유명해졌어요.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친구와 동료들로부터 걱정스러운 전화와 메시지가 쇄도했어요.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그들의 안부를 묻는 연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올리비아는 자신도 모르게 차의 안전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심했던 그 차를 이제는 진심으로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올리비아와 에밀리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사고 영상은 인터넷에서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은 이미 300만 조회수를 넘어섰고 각종 자동차 안전 관련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토론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출근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 시간이었죠. 오늘의 특별 인터뷰는 최근 화제가 된 교통사고 생존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자동차 안전 전문가 마이클 하딩 박사와 함께합니다. 올리비아는 귀를 기울였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딩 박사님, 최근 뉴욕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사고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영상은 현대 자동차 안전 기술의 진보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측면 충돌과 연이은 회전 충격에도 불구하고 승객 공간이 온전히 보존되었다는 점이죠. 이는 고강도 강철 프레임과 정교한 충격 흡수 구조, 그리고 다중 에어백 시스템의 결합 덕분입니다. 한국 자동차 제조사의 기술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동차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특히 안전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소비자들의 인식이 아직 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그런 편견을 가졌던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무사귀환을 축하했어요. 올리비아, 정말 다행이야. 그 영상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다이앤이 말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 차를 선택한 걸 의심했었어. 하지만 이제는. 올리비아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차가 우리 목숨을 구했다고 확신해. 점심시간, 올리비아는 사무실로 걸려온 낯선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맥켄지 씨. 저는 CNN의 제이슨 리 기자입니다. 최근 있었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올리비아는 놀랐습니다. CNN이요? 네, 맞습니다. 최근 사고 영상이 각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자동차 안전 기술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에게 실제 경험을 들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리비아는 잠시 고민했어요. 변호사로서 언론 노출을 꺼리는 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다음 날 CNN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올리비아는 약간 긴장한 상태였어요. 카메라가 켜지고 앵커가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된 교통사고의 당사자인 올리비아 맥켄지 씨를 모셨습니다. 맥켄지 씨는 맨해튼의 유명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로 지난주 딸과 함께 심각한 교통사고를 겪었지만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침착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차량 선택 과정부터 사고 순간,
그리고 놀라운 생존까지.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 자동차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딸이 추천해서 알아보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 결정이 우리의 목숨을 구했다고 확신합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올리비아의 이야기는 더 넓게 퍼져나갔어요.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그녀의 생존을 축하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자동차 선택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었죠. 사고 이후 2주가 지났을 때 BBC 월드 뉴스에서도 비슷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이어서 뉴욕타임스에서는 안전기술이 생명을 구하는 순간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위해 올리비아와 에밀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했어요. 올리비아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의 안전한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에밀리가 자신의 판단을 믿어준 것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사고 현장에 있었던 구조대원 한 명이 올리비아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맥켄지 씨, 저는 그날 밤 당신의 사고 현장에 첫 번째로 도착한 구조대원입니다. 제 경력 18년 동안 그런 심각한 충돌에서 승객이 거의 무상처로 생존한 경우는 처음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장면을 보고 울컥했어요. 마치 내 딸이 저 안에 있었어도 괜찮았을 거라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부모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리비아는 그 메시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단순한 소비 결정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올리비아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두 번째 벨소리에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맥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맥켄지 씨. 저는 한국 자동차 회사의 미국 지사에서 근무하는 데이비드 박입니다. 올리비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차를 만든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먼저 사고에서 무사히 생존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도 그 영상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사실 저희가 연락드린 이유는 맥켄지 씨와 따님을 한국 본사로 초대하고 싶어서입니다. 올리비아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으로요? 네, 저희 연구소와 공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차량의 안전기술이 어떻게 개발되고 테스트되는지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올리비아는 망설였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일정을 조정해야 하고 에밀리의 학교 문제도 있었죠. 생각해볼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는 언제든 맥켄지 씨의 일정에 맞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올리비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편견을 넘어 한국차를 선택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방문이 그녀와 에밀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저녁에 에밀리에게 이 제안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가자고. 진짜요?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가고 싶어요. 과학 수업에서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배웠는데 직접 볼 수 있다니. 올리비아는 딸의 열정적인 반응에 놀랐습니다. 에밀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호기심 많고 모험을 즐기는 아이가 되었을까? 어쩌면 이혼 후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오며 그녀도 모르게 더 강해졌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 후 올리비아는 한국 방문을 수락하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로펌에서는 예외적으로 일주일의 휴가를 허락해 주었고 에밀리의 학교에서도 교육적 가치를 인정해 결석을 승인해 주었어요. 출발 전날 저녁 올리비아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인터넷으로 급하게 서울에 대한 정보와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을 찾아보았지만 여전히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괜찮을까?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걸까? 올리비아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에밀리는 엄마의 걱정을 눈치채고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엄마, 잘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그들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올리비아와 에밀리를 맞이한 것은 올리비아 맥켄지님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한글과 영어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맥켄지 씨. 저는 미나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여러분의 방문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긴 비행 많이 피곤하셨죠? 올리비아는 미나의 유창한 영어와 따뜻한 환영에 안도했습니다. 네, 조금 피곤하지만 기대가 더 큽니다. 그들은 고급 세단에 올라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올리비아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초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잘 정비된 도로,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뉴욕과는 또 다른 세련된 도시의 모습이었죠. 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네요. 올리비아가 감탄했어요. 미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예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지만 오늘은 푹 쉬시면서 시차 적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성급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올리비아와 에밀리는 넓은 스위트룸에 안내되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과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엄마, 진짜 멋져요. 이곳에 온 게 꿈만 같아요. 에밀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올리비아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었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자동차 회사의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어요. 현대적인 건물 앞에서 여러 명의 임원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맥켄지 씨,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안전연구소 책임자 김지훈입니다. 중년의 남성이 진지한 표정으로 악수를 청했어요. 올리비아는 그의 손을 잡으며 예상치 못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과 딸의 생명을 구한 기술을 개발한 팀의 책임자라니. 갑자기 목이 메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리비아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김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저희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맥켄지 씨의 이야기는 저희 모든 연구원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일깨워 주셨으니까요. 연구개발센터 내부는 올리비아의 상상을 뛰어넘는 첨단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엔지니어들이 컴퓨터와 장비들 앞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올리비아와 에밀리는 김지훈의 안내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충돌 시뮬레이션 센터입니다. 실제 사고 상황을 정확히 재현해 차량의 안전성을 테스트하죠. 김지훈이 설명했어요. 거대한 공간에는 각종 측정 장비와 고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수백 가지 충돌 테스트의 결과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되어 있었어요. 이 스크린을 보시면 맥켄지 씨가 경험하신 것과 유사한 측면 충돌 시나리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어요. 올리비아는 화면 속 충돌 장면을 보며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철저한 테스트 덕분에 자신과 에밀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다음으로 재료 연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지훈이 안내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다양한 장비로 작업 중이었어요. 벽면에는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차체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를 개발하고 테스트합니다. 맥켄지 씨의 차량에 적용된 초고강도 강철은 무게는 가볍지만 충격을 견디는 힘은 일반 강철보다 3배 이상 강해요. 연구원 한 명이 다가와 작은 금속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맥켄지 씨 차량의 안전 케이지에 사용된 소재입니다. 이 구조가 외부 충격으로부터 승객 공간을 보호했죠. 에밀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연구원은 에밀리의 관심에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현재 소재를 개발하기까지 7년이 넘는 연구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개선하고 있죠. 점심 식사 후 그들은 자율주행 테스트 트랙으로 이동했어요. 넓은 부지의 다양한 도로 환경이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원형 트랙부터 복잡한 도심 환경, 악천 후 시뮬레이션 공간까지 갖추고 있었죠. 여기서 자율주행 시스템과 안전 보조 기능을 테스트합니다. 맥켄지 씨의 차량에 탑재된 충돌 방지 시스템도 이곳에서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쳤어요. 올리비아는 자신의 사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그 시스템이 작동했을 때 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통제력을 잃었을 때 차가 스스로 최선의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했죠. 김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철학입니다.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와 협력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에밀리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실제 충돌 테스트를 볼 수 있을까요? 모두가 에밀리를 바라보았어요. 김지훈은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특별히 준비된 시연이 있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실 수 있어요. 그들은 충돌 테스트 센터의 관람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강화 유리 너머로 테스트 트랙이 보였어요. 올리비아와 에밀리가 탔던 것과 동일한 모델의 차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측면 충돌 상황을 재현합니다. 물론 실제 사고보다는 통제된 환경이지만 충격의 강도는 비슷한 수준이에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충돌 장치가 차량 측면을 강타했어요. 차체가 움직이고 에어백이 터지는 모습이 슬로 모션으로 보였습니다. 테스트가 끝나자 엔지니어들이 재빨리 달려가 결과를 확인했어요. 승객 공간의 변형이 최소화되었습니다. 모든 안전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고 더미의 상해 지수도 안전 범위 내입니다. 에밀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탔던 차가 이런 테스트를 통과해서 우리를 구한 거군요. 김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하루의 견학을 마치며 그들은 마지막으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미래 자동차 콘셉트 모델과 스케치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안전과 디자인은 별개가 아닙니다. 아름다움과 안전성이 공존하는 차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올리비아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외관에 끌려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기술에 감동받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올리비아는 김지훈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토록 안전에 집중하게 되셨나요? 김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제 친구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당시 차량의 안전장치가 불충분했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기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올리비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순간 그녀는 차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사람의 철학과 열정이 깃든 결과물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올리비아와 에밀리는 자동차 회사의 경영진과 함께 조촐한 오찬을 가졌습니다. 테이블에는 한국 전통 음식과 서양식 요리가 조화롭게 차려져 있었어요. 올리비아는 며칠간의 경험으로 이미 한국 음식의 맛에 매료되어 있었죠. 맥켄지 씨, 짧은 방문이었지만 어떠셨나요? 회사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단순히 자동차 공장을 구경하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기술 너머에 있는 철학과 사람들의 열정을 발견했어요.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술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지만 그 기술에 담긴 철학과 가치는 쉽게 모방할 수 없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올리비아는 김지훈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문은 저와 에밀리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김지훈은 이틀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눈 올리비아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맥켄지 씨를 만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는 동안 실제로 우리의 기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맥켄지 씨의 이야기는 저희 팀 모두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에밀리가 갑자기 김지훈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저희를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가 감동의 순간을 나누는 가운데 올리비아는 마음속으로 무언가 결심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올리비아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한 대의 자동차를 선택한 것이 어떻게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요? 에밀리가 이어폰을 빼고 물었어요. 올리비아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경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저는 알아요. 에밀리가 활기차게 대답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도요. 올리비아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 하지만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다른 거야.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뒤에는 항상 사람과 그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지. 그저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것을. 뉴욕에 도착한 첫날, 올리비아는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동료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어요. 한국은 어땠어? 정말 그 차를 만든 사람들을 직접 만난 거야? 올리비아는 자신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자들의 장인 정신과 안전에 대한 철학을 강조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로펌 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몇몇 동료들은 차량 구매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대형 자동차 리콜 소송을 준비 중이던 고객사에서 올리비아에게 자동차 안전 규제 관련 자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녀의 경험과 전문성이 결합된 독특한 관점을 원했죠. 올리비아, 당신의 경험은 이 업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어요. 특히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요. 고객사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올리비아는 점차 자동차 안전 관련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제조사들에게도 더 높은 안전 기준을 권고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명을 지키는 생명보험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법적 기준을 넘어 정말 필요한 안전 기준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새 차를 구입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올리비아는 에밀리와 함께 새로 출시된 모델을 보러 전시장을 방문했어요. 이제 그녀는 편견 없이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차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죠. 이번 모델은 지난번보다 안전 기능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세일즈 컨설턴트가 설명했어요. 올리비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탔던 차는 이미 충분히 안전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니 정말 인상적이네요. 전시장을 나서며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산 차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죠? 올리비아는 딸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래, 최고의 선택이었어. 단지 우리의 안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으니까. 그날 저녁, 올리비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1년 전, 나는 한 대의 차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했죠. 하지만 이제 나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철학을 믿습니다. 안전과 혁신에 대한 진정한 헌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선택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어떤 가치를 지지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글은 몇 시간 만에 수천 번 공유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례가 되었어요. 주말, 올리비아와 에밀리는 한국에서 만난 김지훈으로부터 받은 추천으로 뉴욕 근교의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자동차 이야기는 접어두고 단순히 모녀로서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 저 이제 커서 뭐가 될지 알아요. 에밀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데? 자동차 안전 엔지니어요. 저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올리비아는 딸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사고는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에밀리에게 새로운 꿈과 목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해질녘, 그들은 한국 전기차를 타고 브루클린 다리를 건넜습니다. 저물어가는 햇살이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올리비아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변화의 전달자가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우리 앞으로 어디로 가볼까? 올리비아가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디든 좋아요, 엄마. 우리는 함께니까요. 올리비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지 한 대의 차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편견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용기였어요. 그리고 그 용기가 그녀와 딸의 인생을, 그리고 어쩌면 다른 많은 이들의 삶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의 기술력, 자랑스런 한국 기업을 응원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